보통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단어 외우고 문법 외우고 그냥 문장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할 때 마주칠 수 있는 7가지 장벽과 그거를 넘어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내가 힘들 때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까지 알아가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못해 보일까 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한국인 분들이 영어 공부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스피킹을 할 때 특히 내가 이거 맞게 쓰는 건가? 혹시 틀리게 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영어라는 언어를 맨 처음 접할 때 상대방이랑 원어민이랑 영어로서 대화하면서 배운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 먼저 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확히 아는 단어나 표현이 아니더라도 우선 그 상대방, 영어를 하는 상대방이랑 소통이 잘 된 경험이 있으면 이 표현을 잘 모르든 아니든 두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 경험보다 앞서서 그 사이에 시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표현을 내가 말하려고 할 때 먼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맞나 틀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말하기를 주저하게 되니까 그 표현을 더 못 배우게 되는 거고, 못 배우게 되니까 못 배우는 더 자신을 잘 알게 돼서 다음에 상대방이랑 대화를 할 때 그 표현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못해 보일까봐 걱정하시면 안 돼요. 못해 보일까봐 걱정하면 더 못하게 되거든요. 그냥 그 생각 없이 이 표현을 상대방한테 전달한다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스텝, 첫 번째 스텝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죄책감이랑 다르거든요. 공부를 할 때 죄책감을 어느 정도 느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수치심이랑 죄책감이랑 뭐가 다르냐면, 수치심은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나 이 표현 못하네? 난 역시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하는 게 수치심이고요. 죄책감은 나 이거 저번에 공부했는데 안 되네. 다음에 이런 경험을 좀 피하려면 열심히 해야겠다. 그때 좀 열심히 해볼 걸. 열심히 해야지. 이런 좀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죄책감은 공부하기 되게 좋거든요. 두 번째는 영어를 막 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영어는 부서지지 않거든요. 일단 시험을 보려면 이 부신다는 마음으로 임하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정해진 것만 빠르게 막 쏟아내야 되는 시험에서는 그게 되게 유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언어라는 거, 영어를 떠나서 언어라는 게 내가 생각을 먼저 하고 그에 맞는 단어의 조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막 부셔야 된다, 이거 내가 말하고 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내 생각에 맞는 단어가 연결이 안 돼요. 사고가 경직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막 부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의역이 안 돼요. 우리가 한국어랑 영어랑 뭐 다른 언어를 공부할 때 좀 쉽지 않은 점이 1대1로 매칭이 되는 단어가 없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이 표현이 한국어로 이거랑 1대1로 될 줄 알았는데, 이 표현은 이게 아니네? 이 표현을 또 이렇게 쓸 수 있네? 이렇게 자유롭게 의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어 부신다 생각하면은 그게 안 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바를 좀 낮춰야 돼요. 목표하는 바를 조금 낮춰야 된다는 거죠. 아예 안 갖고 있는 건 또 공부할 때 좋지 않고요. 어떤 말이냐면, 스피킹을 공부할 때는 한 단어를 완전히 안다는 건 없어요. 한 단어가 정말 많은 뜻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get, take, have 이런 단어만 하더라도 하나의 뜻이 10개 이상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부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10개 다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 목표를 낮춘다는 건 take의 뜻 하나, 그거 예문 하나 찾아보고 내가 오늘 이거를 써서 한번 스피킹을 해봤으면은 오늘의 공부는 성공한 거다, 이렇게 좀 되게 어처구니 없이 쉬워 보이는 것들 있죠. 우리는 그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자신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 너무 쉬운데? 라고 할 정도의 목표가 있어서 그거를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영어는 부시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이것저것 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1번이랑 좀 연결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거 또 말 못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단어더라도 이게 말하는 거랑 이해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잠깐 뇌과학을 써보면
우리 뇌에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브로카 영역이랑 베르니케 영역이 있거든요. 두 영역은 각자 메인 파트가 있는데 브로카 영역은 언어를 사용하는 데 주로 쓰이고요. 베르니케 영역은 언어를 이해하는 데 주로 쓰여요. 물론 이게 다 100% 사용, 100% 이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역할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해한 단어를 쓸 때까지는 몇 번의 반복이 필요하냐? 적어도 15번의 반복은 필요하다고 연구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단어, 이거를 다음 시간에, 다음에 외국인을 만날 때 한 번만 써봤는데 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서 나 이거 또 못했어. 스스로 자책하면 이 15번의 계단을 오르기도 전에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 수치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이 왔으면 내가 그때 15번의 계단을 다 오르지 않았나 보다, 다 채우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하나는 올라가야지, 한번 채워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장벽은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외로, 의외가 아닐 수도 있고요, 의외로 영어 공부에 대해서 되게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영어만 하면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할 시간을 딱 정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 없거든요. 이 스트레스는 내가 정해준 공부 시간 동안 공부를 해보고 거기서 성취감을 느꼈을 때만 극복이 가능해요. 아예 영어를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왜냐면 해야 되는 데는 한번 그 성공해 본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 그러면은 오늘 퇴근하고 이 단어는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결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의 방향이 다르거든요. 해야 되는 데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워보자. 내가 모르는 건 뭐지?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 계속 이쪽으로 가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더라도 이제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단어는 어떻게 쓰일까? 이 단어는 내가 다음에 스피킹 할 때 어떤 연습을 해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영어 공부 시간을 정해놓지 않는 거예요. 이 네 번째랑 좀 유사한데요. 정해놓지 않으면 나의 24시간 혹은 일주일, 1개월, 1년이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밖에 채워져 있지 않거든요. 생각에도 관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1년 동안, 2년 동안 해왔다면 그 생각의 관성이 너무 세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도 일단 한 번은 어찌어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어가기가 어려워져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이죠. 여기서 해결책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한번 성공한 경험을 계속 음미해 보는 것, 이 해결책입니다. 또 두 번째 해결책은요, 양을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은 뭐부터 해야 되죠? 인풋이 중요하죠?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인풋의 양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착각이나 혼란, 염원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단어랑 문장 이거 듣다 보면은 영어가 늘 거야. 이거 많이 틀어놓으면 익숙해질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내 뇌에서 받아들여갖고 말을 하게 될 거야. 아니거든요. 아닌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영어를 좀 깊이 하는 생각의 관성이 좀 세다 보면은 이 말을 되게 믿고 싶거든요.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 영어가 늘었으면 좋겠어. 물론 그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바람이지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의 양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질이 중요하죠. 단어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스피킹을 위해서는 뜻만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단어가 들어간 예문은 뭐가 있는지, 뭐 기사는 뭐가 있었는지, 책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거를 찾아보는 게 되게 질이 높은 공부거든요. 한 단어를 다양한 뜻에서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쓰는지 볼 수가 있어요. 더 넘어서 내가 만약에 이 단어를 나중에 쓴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두 문장 이상
미리 연습해 보는 거. 이게 되게 질 높은 공부거든요. 물론 공부의 양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서 뭐 8시간짜리 혹은 뭐 그 이상짜리 막 영어가 반복되는 거 이런 거를 틀어놓기보다 한 단어만 그냥 한 10분 동안 타이머 정해놓고 구글에 그 단어 치고 meaning 치면은 영어로는 어떤 뜻인지 책에서는 기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나올 거예요. 그거를 그 제한 시간 동안 해석해보고 외워보고 한번 내 이야기를 써보는 게 더 질 좋은 공부거든요. 한 단어를 익숙하게 쓰려면 15번을 반복해야 되죠.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단어들, 흘러가는 시간들을 한데 모아서 그냥 타이머 정해놓고 15번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하루에 하나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6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치심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요. 계획을 세울 때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 막 의지력 뿜뿜 해갖고 일주일 동안 어느 챕터를 얼만큼 공부할 건지 이렇게 다 정해놓거든요. 근데 어느 하루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안 하고 싶은 날일 때가 문제예요. 안 하고 싶은 날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수치심 혹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했다는 그 날이 나중에 뭐 보충하거나 나중에 조금 더 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역시 나는 영어 공부 진짜 이거 못 쓰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유연한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못 할 수도 있지, 내일은 그래도 해보자, 이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자신을 조금 풀어준 대신 영어를 공부한다라는 그 핵심 목표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 잘 놓지 않으면 우리가 뭐 어떤 날은 공부했고 어떤 날은 공부 안 하더라도, 사실 뭐 영어 공부 아니더라도 다른 우선순위들이 많잖아요. 뭐 일, 친구, 다른 공부, 이게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요. 이 죄책감이랑 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영어 공부라는 핵심 목표랑 다른 핵심 목표랑 우선순위를 잘 재배열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장기전이에요. 장기전이라는 게 뭐 시험 공부처럼 한 달 빡세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될 거잖아요. 수년간, 아니면 평생 할 수도 있고요. 우리도 한국어, 뭐 문법 이런 거는 평생 알게 모르게 공부하게 되잖아요. 영어도 그냥 그렇게 기초가 잘 닦이고 이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나중에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다르기까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돼, 역시는 안 돼, 이런 생각으로 계속 반대쪽으로 가다 보면 안 되니까 그 생각의 방향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경험을 계속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험을 쌓는 방법, 어떻게 하면 또 이쪽으로 가면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뤄봤어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